꼭 그렇게 마당쇠처럼 충성해야 하냐? 너무하네. 어떻게 해?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할 거면 상무님한테라도 잘 보여야지. 나도 당신이랑 오붓하게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던 차에 중국 출장 중인 상무님에게 연락이 왔다. 댁에서 부탁할 일이 생겼다고 하니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차를 몰아 상무님 댁으로 향했다. 김 대리님 왔어요? 네, 사모님. 상무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김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쉬는 날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영광이죠. 상무님의 아내는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듯 보였고 흰색 스키니진에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마치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같았다. 매번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뇌세적인 매력에 끌리게 된다. 사모님, 어떤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김 대리님, 뭐가 그리 급해요?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이리로 와서 앉아봐요. 사모님을 따라 주방으로 가니 식탁에는 오징어 무침, 잡채, 소갈비찜, 된장국 등 내 입맛을 저격할 만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김 대리님,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상무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처럼 요리도 잘하시고 젊고 미인이신 와이프를 두셔서 호호 젊은 아내를 두면 뭐해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사모님은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나도 모르게 머쓱해졌다. 왜요? 요즘 상무님이 좀 소홀하신가 봐요? 하하.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지만 사모님은 부끄러움도 없이 남편의 흉을 보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다. 우리 신랑 나이가 드니까 아무튼 요즘 영 못마땅해요. 어디 가서 젊은 애라도 하나 둬야 될까 봐요. 요즘 상무님이 너무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도 없어. 하루 종일 회의에 쫓기고 저녁도 집에서 먹는 날이 거의 없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도 바쁘신 만큼 일이 잘 되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대꾸하자 사모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긴 한데 가끔은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상무님이 바쁘신 건 이해하지만 사모님께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사모님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눈을 빛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암튼 그런 날이 반복되면 점점 그리움이 커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편의 부하 사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였지만 사모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참, 내가 김 대리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 방금 한 얘기는 그냥 잊어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비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한테 하세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다니까요. 김 대리님은 성격도 참 좋으세요. 상무님의 아내는 밥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의식하며 내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 대리님, 혹시 진급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사모님이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네, 사모님? 나는 순간 놀라서 대답했다. 상무님 아내가 나를 돕겠다고 나서다니 믿기 힘든 제안이었다. 상무님께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자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때 아내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녀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사모님은 나를 보며 조금 웃음을 지었다. 그럼 앞으로 종종 저랑 만나줄래요? 네. 그게 무슨 말씀?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말이 내게 뭔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니, 그냥 상무님 해외 출장 갈 때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나는 그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럼 제 아내는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모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아내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바쁘니까 가끔 소소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더욱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무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내 경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며 동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세, 10년차 직장인이자 결혼 5년차 유부남입니다. 학창시절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땐 수능 점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듯 느껴졌고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준수한 내신과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덕분에 가까운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나는 술자리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과 동기와 동아리 친구들, 후배들, 심지어 소개팅을 통해 만난 이혼녀와도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부산 여행에서는 후배의 여자친구와 눈이 맞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란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 졸업 6개월 만에 서울로 상경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사회초년생으로 갓 졸업한 젊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매끈하고 서울 사투리의 상냥한 말투는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는 나를 첫눈에 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아내의 첫 모습에 나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쳤을 땐 마치 몰래 훔쳐보던 사람이 걸린 듯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는 내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를 재미있어하며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었습니다. 점잖은 남자들만 보던 그녀에게 거친 남자인 나의 모습이 신기했던 것인지 애프터를 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10년 차가 지나도록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만년 대리로 지내는 현실은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깊어졌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해서 누락된 친구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은 퇴사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나에게는 회사의 임원들과의 학연이나 인맥이 없어 주위에서는 올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런 나의 상태가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날 아내는 나의 안색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고 마치 병든 병아리 같아 보여. 혹시 과장으로 진급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회사의 박 상무님이 우리 막내 삼촌과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 이참에 삼촌에게 전화해서 부탁해 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고 아내는 작은 삼촌을 통해 박 상무님의 아내인 사모님을 먼저 찾아뵈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사모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온 아내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사모님이 아내와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인연 덕분인지 사모님은 우리를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언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데 박상무님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올해 48살의 상무직에 오른 대단한 분이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밖에 몰라서 30대 후반에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분이어서 나보다도 1살이나 어렸다. 솔직히 그날 사모님을 처음 대면하는데 실크 소재의 야시시한 홈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에 나도 많이 놀랬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 사모님 쪽을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반주로 술 한 잔씩 돌면서부터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금세 아주 화기애애해졌고 술잔이 거듭될수록 상무님 부부와도 점점 허물없이 대화하고 상무님이 워낙에 오픈마인드라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하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네 부부와 놀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짙은 농담까지 나누며 거리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사모님의 허트러진 모습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었고 상무님은 내 마누라를 세심히 챙겨주면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서 돌아와서는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의 자리를 바꿔 앉게 되었고 상무님은 내 아내와 나는 사모님 곁에 앉아 남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상무님께 꼬리치며 애교를 부려댔고 그렇게 들러붙는 아내를 상무님은 매우 흡족해하며 즐기는 듯 했다. 옆에 있던 사모님도 남편의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에 질투가 생겼는지 더욱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며 귓속말을 했다. 김대리, 오늘은 늦었으니깐 여기서 가고 가요. 곧장 아내에게 물었다. 자기야, 사모님이 오늘 술 많이 취했으니깐 여기서 자고 가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듣고 있던 상무님까지 가세해.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고 부추긴다. 나야 뭐. 상무님과 친분을 더 쌓을 절호의 기회이다 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만 오케이 하면 되는 순간이다. 상무님, 저희야 좋죠. 괜히 신세져서 사모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죠. 아내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저희도 오랜만에 즐거운 술자리를 가져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뭘. 하하, 당신 혹시 김대리한테 흑심 있는 거 아냐? 왜 김대리 조금 좋아하면 안 되나요? 김대리 나랑 러브샷 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는데 상무님이 아내를 빌려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주말 상무님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30살로 아직 아이가 없어 결혼 전에 날씬한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살집이 약간 붓긴 했지만 그 덕분에 더욱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의 집에 도착하자 사모님의 안내를 따라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는 4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무님 부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꽤 성실한 직원이더군. 그동안 진급이 늦어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상무님은 이미 내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본 듯 3년 넘게 진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운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아내분, 무척 아름다우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의 음흉한 시선이 아내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상무님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상무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라고 사탕 발린 듯한 말로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더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 아쉽네요. 상무님의 말에 아내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나는 그 속마음이 궁금하고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이잖아. 대출금도 한참 남아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곤란해질지도 몰라.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반문하자 아내는 고민에 빠진 듯 했다. 그럼 안 된다고 거절하자. 내가 상무님께 이야기할게. 그녀의 결단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아내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상무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사모님도 있었고 회사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나로서는 그리 손해보는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나는 과장으로 진급하는 쾌거